자, 지난 시간에 했던 렉처 16 보충 영상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조금 빡셌죠? 여러분들한테도 좀 빡셌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거의 개념만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갈 정도니까 상당히 좀 고난이도의 해설 개념 강의였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 못할 내용들은 아니니까 잘 배워 놓으셨다가 나중에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주간 테스트나 월말 평가 이런 때마다 좀 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요. 요 파트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나 아니면 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비율관계라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다항 함수는 비율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월함수는 아무리 그러니까 비율관계가 일단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값 자체라는 것 자체가 좀 초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그래프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파트의 최대 최소가 수학2에서의 최대 최소보다 난이도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같이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최대값과 뭐 여기 지금 구해놨는데 양끝점의 함수값과 극대극소를 모두 구하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거랑 작은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양끝점 구해서 4개 중에 제일 큰 거, 4개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판단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극대극소가 최대 최소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극대값도 최대값이 되지는 않겠죠. 얘가 최대니까 알 수는 없다. 주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결국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극대극소와 양끝점을 모두 구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이 플러스 알파처럼 그 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점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랑 B라는 사이에 극대값이 있죠. 유일하게.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A랑 B 사이에 극소값이 있으면 유일하게 이게 최소가 된다. 이게 그나마 이 최대 최소 파트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보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겪었으면 좋겠고요. 활용 파트도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미지수로 놓고 이제 범위를 구한다는데,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이 범위를 구하지 않으시면 논술형에서는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논술형에서 잘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논술형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범위를 잡아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fx를 나타내면 그 fx에 대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한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fx 구해놓고 범위를 구해놓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보기 2번을 간단하게 제가 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에서 지름 AB를 한 변으로 고정하고 반원에 내접하는 이 등변 사다리꼴 ABCD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등변 사다리꼴 S 세타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세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원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이제 사인 세타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끝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사다리꼴이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네, 그 이제 아랫변과 윗변이 필요한데, 아랫변은 2라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고 이 윗변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또 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한 번 더 내려주시게 되면 요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어차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S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로 묶어서 2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2에다가
사인의 세타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S 세타 구해냈고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사인의 세타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사인의 세타. 요게 S 세타고 S 세타의 최대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분을 합니다. S 프라임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범위를 또 구하지 않았네요. 세타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 세타의 범위는 일단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AOD를 세타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즉 D라는 녀석이 그냥 임의로 내접하는 사다리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세타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내접에 거의 직전까지 가면 요렇게 느낌이 올 거고 그럼 세타가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는 범위고요. 그 다음 세타가 만약에 이제 90도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D가 여기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세타는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다가 점을 만약에 이렇게 찍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사다리꼴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 돼버리죠. 이게 언제의 상황이냐면 딱 90도예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90도랑 0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S세타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0되는 세타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의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2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C, C 1 주고 크로스해서 마이너스 만들면 되니까 2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또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세타의 범위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고 결국 세타가 3분의 파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게 뭔가 유일한 극값이니까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한 80% 정도밖에 못 푼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위권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딱히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의 값만 대충 구해도 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당연히 하위권 문제지 상위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권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씁니다. 2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항상 0 이상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얘가 이제 0 되는 값을 봤을 때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제가 그냥 대충 이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1만큼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0의 위치는 살짝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2분의 파이가 여기 여기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있겠죠. 따라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3분의 파이라는 어떤 각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x축이었기 때문에 위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세타는 3분의 파이에서 극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양수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세타는 3분의 파이에서 유일한 극대고 유일한 극대니까 최대가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제가 이번에는 좀 바꿔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좀 그렇고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라고 좀 바꿀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럼 얘 값이 음수가 됩니다. 항상. 근데 이제 세타가 3분의 파이를 기준해서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지금 곱하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결국 곱한 이 함수는 음수에서 양수로 가게 되니까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주의할 점들이 있다. 삼각함수는 특히나 이런 주의점이 있고, 뭐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곱함수에서의 형태를 보실 때는 반드시 얘가 0이 될 수 있느냐, 음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따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조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마플 개념 익힘 1번을 다 제가 풀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또 도전하고 하니까 제가 1번부터 천천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미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범위가 따로 없죠. 범위가 따로 없다는 거는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이 지금 가능한 상태인가? 약간 싶기도 하고, 정역의 영역을 조금 따져봤는데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정역은 전체 범위가 될 거고, f'x를 계산해 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해 주게 되면 플러스 x에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합시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뭐가 생기고 있죠? 극대극소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에다가 제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1이 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마이너스 1,1이 여기쯤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쯤 있고 원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얘가 지금 1에서 뭘 가지냐면 극소를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럼 당연히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넘어올 거고, 그 다음은 이제 x를 무한으로 보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차수는 밑에가 더 내리니까 0으로 수렴할 거다 둘 다. 그래서 0으로 약간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군요. 최대값은 1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리함수의 형태인데요. 무리함수의 형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지금 x의 더하기 루트의 4-x의 제곱이에요. 그럼 정역의 영역은 반드시 이 값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랑 2. 정역의 영역을 따로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정역의 영역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하시면 f'x가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2루트 4-x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하죠? 계산이.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통분합시다. 4-x의 제곱분의 4-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또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범위에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가, 근데 뭐 당연히 0이 되는 상황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상황을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줄입시다. 이러면 이제 항상 얘가 0보다 항상 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상관없네요. 함수값은 상관없겠죠. 네, 어쨌든 얘가 0 이상인데 그건 상관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값이 현재 0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루트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일단 방정식을 계산해 보시면 4-x의 제곱은 양변 제곱했어요. x제곱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양변 제곱을 해버렸죠. 양변 제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를 좀 놓쳤냐면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루트 2가 되지만 얘는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나오냐면 무리함수랑 당함수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루트 4-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y를 이렇게 잡게 되면 얘를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런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함수에 딱 마이너스 2랑 2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위에만 남아있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게 이거고, 그 다음 x를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기준에서 좌측을 보시면 원이 더 위에 있다가 x를 뺀 거니까 양에서 결국 이렇게 넘어가면 x가 더 커지니까 이제 음수로 넘어가는 거죠.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극대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원이 하나 더 생기면서 요 점을 만나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러니까 걔를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파악하기가 쉽진 않은데 약간 진짜 값을 볼 때 약간 요런 식의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길 때 아까 제가 보시면 양변 제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페이크에 안 당하려면 이렇게 두신 다음에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여야 된다라는 범위를 붙이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루트 2에서 이렇게 극대를 가진다를 어떻게 이제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지금 그냥 무식하게 계산했을 때 우리는 x는 루트 2에서 극값을 가지는 걸 파악했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1 루트 3처럼 그냥 주변값을 대입해봐요. 2라고 할까요? 어차피 2까지의 범위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1.4니까 그 주변에 1을 f'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안 되네요. 루트 3을 대입하겠습니다. 루트 3을 대입하면 1 플러스 루트 3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풀에서 음수로 가니까 이거는 극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루트 2에서 극대를 가지고 그럼 그게 유일한 극대니까 최대가 되겠죠. 그거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니까 2일 때 루트 2일 때 루트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루트 2를 대입하면 루트 2가 되고 얘는 2가 돼서 루트 2가 되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그 지점에서 일단 극대를 가지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2 더하기 0이니까 2 루트 2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2에 0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가는 이런 개형일 거다. 그래서 최대값은 요때고요. 최소값은 요때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무지성으로 계산을 저도 처음엔 좀 진행을 했다가 범위 좀 잡아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f'x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걸 계산했었고, 그래서 요 친구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단순하게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의 일부분이 아니라 원 전체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y는 x랑 만났을 때 교점은 두 개인데 이건 허상의 근이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니까 양수 요게 이제 극대다인데,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트 4-x의 제곱은 x라고 둔 다음에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도 0 이상이라서 x의 범위는 0 이상이면서 동시에 2 이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 사이에는 루트 값은 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역을 엄밀하게 찾아내면 실수를 좀 만회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별표를 쳐놓을게요. 굉장히 좀 좋았던 문제다.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인데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래. 이제
값을 계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f'x를 계산해 주시고 2x-1이니까 얘가 이제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지수함수는 2x승인데 점근선이 -1이고 0,0을 지나가야 되니까 요 0이라는 지점에서 마에서 플로 가니까 극소겠죠. x는 0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u랑 극소니까 최소값이겠죠. m은 f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고 1-0이니까 1이 돼서 이게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는 이제 양 끝점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f-1은 2의 -1 플러스 1,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f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은 2제곱 -2니까 2가 한 2점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략 1 플러스 한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되겠죠. 요 값은 2.2의 제곱이 2.7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2.7의 제곱은 27을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729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점 얼마인 거죠. 거기서 2를 빼라 했으니까 5점 얼마니까 월등하게 f2가 더 크죠. 최대는 f2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도 구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해 봅시다. f'x는 x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x분의 2 마이너스 x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x가 범위가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고, 그럼 요거는 이제 직선이니까 2에서 풀에서 마니까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x는 2에서 유일한 극대가 되고 이게 최대겠죠. 따라서 f의 이 값은 얼마냐면 대입하시면 2ln이 마이너스 2, 요게 맥시멈 값이 될 거고, 그 다음 1과 2를 대입해서 미니멈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f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2 마이너스 2라서 얘가 2에서 마이너스 2.7 정도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0.7이라서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삼각함수 파트도 쉽지는 않은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고 0과 파이 사이 나와 있죠. 계산을 해봅시다. f에다가 프라임을 계산하시면 얘는 그냥 미리 정리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in x 마이너스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미분을 하시면 코사인의 x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의 x.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2, 1, 1, 1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주면 되겠지. 따라서 2 코사인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개무지성으로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어쨌든 뭐가 될까요? 뭐 최대 최소가 되겠죠. 뭐 하여튼 그렇게 찾아도 되지만,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코사인의 범위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x의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해도 0보다 아래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짝 무시를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0 되는 값을 신경 쓰시고 부호를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또 그려보시면 이 코사인 x는 여기가 2가 되는데 1을 올렸으니까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0의 위치는 여기 아래쪽에 있을 거고 요 값이랑 요 값이에요. 근데 0과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딱 0이 여기 있고 파이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지점이죠. 여기. 요 값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구간이니까 x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유일한 뭐가 되죠? 풀에서 마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유일한 극대니까 최대겠죠. 따라서 f3분의 2파이는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라서 4분의 3루트 3이 바로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이제 0과 파이를 대입해보면 되죠. f에다 0 대입하면 그냥 제로입니다. f에다가 파이를 대입해도 그냥 제로죠. 왜냐하면 사인 파이나 사인 0이나 그게 다 제로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0이겠네. 최대값은 얘겠고.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싹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렸네. 자, 이건 0과 2파이라고 나와 있고 한번 f를 미분해 보도록 하죠. f'x는 2x승을 묶었을 때 sin x 미분해 주면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해 주면 sin x, 그 다음에 얘네들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거는 2의 x 코사인 x가 됩니다. 하지만 2x승이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호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일 때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요. x는 2분의 3파이에서 극소를 가질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구해야 될 게 4개나 있어요. 첫 번째 f0, 두 번째 f2분의 파이, 세 번째 f2분의 3파이, 네 번째 f2파이 이렇게 다 찾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간 안에 지금처럼 구간 안에 극대극소가 모두 있을 때는 좀 빡칩니다. f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시면 1이 되겠죠. 2파이를 대입하시면 2의 2파이승이 되겠죠.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2의 2분의 3파이에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2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안 봐도 일단 얘가 유일한 음수니까 얘가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이거 뭐 다 계산했죠? 계산은 여기까지. 하여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이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을 지어줄 건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이제 딱 그 발전 문제 하나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2번을 볼게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는데 함수 fx를 a로 묶어서 x 플러스 코사인 2x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을 먼저 해보시면 f'x는 a의 1-2 사인의 2x가 되겠죠. 네. 그럼 얘가 0 되는 값을 찾고 a는 어차피 양수고 최소값이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여기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이거의 그래프를 개형을 또 그려볼게요. 그럼 2sin x니까 2sin 2x는 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sin의 bx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결국 얘의 주기는 파입니다. 파이.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고 근데 지금 범위가 0과 4분의 파이라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지우시면 되고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형을 좀 다시 그려서 아까 이렇게 그려져 있던 요 녀석에서 1-2 사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 사인의 2x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x축 대칭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지금 2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인데 한 칸을 더 하면 되니까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과 4분의 파이는 여기 사이에만 있고 그래서 얘가 x축이 이렇게 만약에 지나간다고 쳤을 때 이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사인의 2x의 값이 2분의 1을 만족하는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2x가 6분의 파이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x는 1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제 12분의 파이고 그 지점에서 풀에서 마로 내려가니까 극대를 가집니다. 이런 기껏 구해놨더니 극대를 찾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줬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양 끝점을 대입해봐야 된다. 그래서 f에다가 0을 대입해보시면 결론적으로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해보시면 4분의 파이 a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4분의 파이라는 녀석이 1보다는 작은 녀석이죠. 그러면 a에다가 얘는 1을 곱했고 얘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값은 얘가 더 최소가 될 겁니다. 이 4분의 파이 a가 따라서 4분의 파이 a라는 값이 최소값인데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2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a 값이 2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은
유일한 극대인 12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f의 1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2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리고 a가 2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6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ln으로. 2번 문제를 ln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최소값을 0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f를 또 미분해요. 근데 미분하기 전에 형태를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이 되네요. 바꿀게요. ln-ax를 ln-a 플러스 ln-x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f'x는 2분의 1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가 이제 2분의 1배를 주니까 2분의 1 ln-a는 상수니까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x분의 1 요거만 남겠죠. 그럼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x-x분의 1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a가 양수였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ax도 0보다 커야 돼서 x는 0보다 커야 된다로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얘를 통분을 했을 때 아래쪽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얘로 귀결이 될 거고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은 아예 정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유일한 극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구간 내에서 유일한 극소니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f1이 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1을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a 이게 0이니까 2분의 1 ln a가 4분의 1이 돼서 ln a는 2분의 1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a는 2의 2분의 1승이라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제가 좀 풀어드릴 건데 마플 개념 익힘 6번은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보기에서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라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도 그냥 발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문제. 말이 지금 계속 꼬여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x가 0 이상이고 뭐 여기 꼭지점이 놓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랑 여기에 꼭지점이 있고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y 값들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좌표를 제가 t, 라고 임의로 잡을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t승이고 얘가 이제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기 위한 x값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st라고 잡으면 가로의 길이는 2t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2의 마이너스 t승이 될 거다. 결론적으로 얘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되겠죠. 미분을 해볼게요. t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지. t는 당연히 아까 이제 뭘로 잡은 거야? 2의 마이너스 x승 위에 있는 점을 t라 잡았으니까 t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t가 만약에 여러분들 0이 돼버리면 어디 있어요? 0,1에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직사각형이라기보단 그냥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는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왜냐면 이렇게 멀리 가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니까 계속 만들어내겠죠. 높이는 줄어들고 밑변의 길이는 겁나 길어지는. 따라서 범위는 t가 0보다 크다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미분해 보시면 2의 마이너스 t승에 2 마이너스 2t가 되고 빼기 2t가 되고 t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만 보시면 되고 얘는 1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유일한 극대니까 최대겠죠. s에다가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2분의 2가 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7번까지만 하고 수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철판에 사용되는 부피가 2파이짜리 뚜껑이 있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뚜껑이 있는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철판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겉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부피가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를 파이 r 제곱 h라고 잡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r과 h를 모르죠. 그 상태에서 얘가 2파이가 되니까 첫 번째 r제곱 h는 2라는 첫 번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의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건널비를 찾아야 돼요. 건널비가 최소가 되는. 그럼 건널비를 구하는 방식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만들어서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긴 파이 r 제곱, 여긴 파이 r 제곱. 따라서 건널비 s라고 할게요. 2파이 r 제곱 플러스, 자, 요 길이는 2파이 r과 동일하죠. 여기는 h랑 동일하고, 따라서 2파이 rh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를 변수로 잡을 거냐, 어쨌든 하나의 변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저는 h 대신에 r제곱분의 2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s는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니까 r제곱분의 2 계산하셔서 여기가 r분의, 잠깐만 계산 개빡세, r분의 4파이겠죠. 그래서 r분의 4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r은 양수겠죠,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됐어요? 끝.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결국 이 s도 sr로 바꿔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최소가 돼야 되니까 최소값을 찾으면 되니까 s'r은 4파이 r 마이너스 r제곱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죠. 4파이로 묶어버려서 r제곱도 통분을 시켜버리면 r제곱분의 r3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요. r은 양수니까 당연히 r제곱도 양수겠죠. 따라서 얘면 되는데, 요 R3승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요런 그래프고, R축이라 하면 지금 R3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R3승 마이너스 1을 R 마이너스 1에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로 본다면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무시하시고 얘로 보시면 되죠. 그럼 R은 1에서 극소를 가집니다. 바로 볼 수 있죠. 여기가 R축이면 여기가 1이니까. 그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R은 1에서 또 유일한 극소죠. 유일한 극소는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은 1이고요. 높이는 1을 집어넣으면 h는 2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끝났는데 613번, 611번 뭐 어쨌든 활용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입체 도형을 잘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베이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지만 서도 이제 조금 문제 수가 많다. 요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도함수 활용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금요일날 월말 평가도 진행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조금 빡세니까 열심히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터프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보세요. 예전에 풀어봤던 것도 있고, 이건 변곡 접선 이용하는 거고, 여튼 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